여러분, 아몬드와 호두가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죠? 정말 그럴까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연 이 견과류를 드셔도 괜찮을까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환자 10명 중 7명이 이것을 몰라서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견과류는 다 건강에 좋다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 투석을 준비 중이신 분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매일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몬드와 호두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신장 단계별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셋째, 만약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견과류는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심장에 좋고, 뇌에 좋고, 혈관에 좋습니다. TV에서도 의사들이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줌씩 먹으라고요. 그런데 왜 신장 환자는 조심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약해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쁘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과도한 인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혈액에 쌓입니다. 혈액 속 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입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83%가 혈관 석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식이인 조절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몬드 100g에는 인이 480mg 들어 있습니다. 호두 100g에는 인이 346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700mg인데요.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먹는 겁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하루인 섭취를 6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면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깁니다.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데 칼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장이 조절합니다. 정상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혈액 속 칼륨이 5.5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 100g에는 칼륨이 730mg 들어 있습니다. 호두 100g에는 칼륨이 441mg 들어 있습니다. 신장 환자는 하루 칼륨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요.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허용량의 3분의 1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 대사 산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정상 신장은 이것들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이 노폐물들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100g에는 단백질이 21g 들어 있습니다. 호두 100g에는 단백질이 15g 들어 있습니다. 신장 환자는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g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70kg이면 하루 42g입니다.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단백질 허용량의 절반을 먹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견과류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로 평가합니다. 이것을 GFR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 신장 단계가 나뉩니다. 단계마다 먹어도 되는 양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 1기와 2기입니다. GFR이 60 이상이면 1기 또는 2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이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아몬드와 호두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하루 30g까지가 안전합니다. 아몬드로 치면 23알 정도, 호두로 치면 7, 8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인도 144mg, 칼륨도 219mg으로 안전 범위입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 먹으면 단백질이 급격히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는 건조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30g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누십시오. 아침에 15g, 점심 후에 15g. 이렇게 하면 인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시판 견과류 중에 소금으로 간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나트륨도 제한해야 합니다.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볶은 견과류보다 생 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생 견과류를 드십시오. 제가 만난 62세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크레아티닌이 1.3으로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GFR은 65로 신장이기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몬드 한 봉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봉지가 60g 정도였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먹고 계신 겁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6으로 올랐습니다. 인 수치도 4.8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아몬드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30g으로 제한하고 두 번으로 나눠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인 수치도 4.2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지금은 매일 아침 아몬드 15g, 점심 후 호두 15g을 드시고 계십니다.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신장 1기와 2기는 하루 30g까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후에 물과 함께 두 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신장 3기입니다. GFR이 30에서 59 사이면 3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30, 59% 남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견과류 섭취를 더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15g까지만 드십시오. 아몬드로 치면 11, 12알, 호두로 치면 3, 4개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으로 나누십시오. 3기 초반, 즉 GFR이 45, 59인 분들은 하루 15g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3기 후반, 즉 GFR이 30, 44인 분들은 하루 10g으로 더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인과 칼륨 배출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GFR 30 이하에서는 인 배출이 정상의 30%밖에 안 됩니다. 칼륨 배출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3기 환자분들은 혈액 검사를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마다 크레아티닌, 인, 칼륨을 확인하십시오. 수치가 올라가면 견과류를 더 줄이거나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다른 음식의 인과 칼륨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육류, 생선에도 인과 칼륨이 많습니다. 견과류를 먹으려면 다른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10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2년 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1로 나왔습니다. GFR은 35로 신장 3기 후반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호두를 한 줌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줌이 대략 40g 정도였습니다. 호두 13, 14개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7로 올라갔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근육에 힘도 없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호두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은 다른 음식도 제안했습니다. 2주 후 칼륨이 4, 9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4.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틀에 한 번 호두 3개만 드십니다. 하루로 치면 10g 정도입니다. 칼륨 수치도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장 3기는 하루 10-15g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액 검사를 자주 하시고 수치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이제 신장 4기와 5기입니다. GFR이 30 미만이면 4기 또는 5기입니다. 4기는 GFR 15, 29, 5기는 GFR 15 미만입니다. 5기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준비하거나 이미 투석 중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몬드와 호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15, 3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과 칼륨을 거의 배출하지 못합니다. 4기와 5기에서는 혈액 속 인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이 6, 7, 8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이 2.5, 4.5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6, 7까지 올라가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투석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중 42%가 고칼륨 혈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음식 조절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4기와 5기 환자분들은 인결합제라는 약을 드십니다. 이 약은 장에서 인이 흡수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약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윤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성 신증으로 5년 전부터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실에 오십니다. 투석을 시작하면서 의사가 견과류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씨는 건강을 위해 아몬드를 계속 드셨습니다. 하루에 20, 30g 정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인 수치가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결합제를 2배로 늘렸지만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치의가 식단 일지를 확인했고 아몬드가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아몬드를 완전히 끊고 나서 한 달 만에 인 수치가 5.8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4.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견과류를 전혀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저인 저칼륨 간식을 드십니다. 자, 신장 4기와 5기는 견과류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못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과류의 좋은 점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체 식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에 안전하면서 영양가 높은 대체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식품은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인이 168mg, 칼륨이 291mg만 들어있습니다.
아몬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요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 콩을 어떻게 먹을까요?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물에 하룻밤 불린 후 30분 정도 삶으십시오.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삶은 병아리 콩을 올리브유와 레몬즙에 버무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하루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대체 식품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견과류보다 적습니다. 해바라기 씨 100g에는 인이 660mg, 칼륨이 645mg 들어 있습니다. 호두보다는 많지만 아몬드보다는 적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20g까지만 드십시오. 해바라기 씨는 껍질을 벗긴 것을 사십시오. 껍질째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십시오. 소금 간한 것은 피하십시오. 세 번째, 대체 식품은 참깨입니다. 참깨는 칼슘이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참깨 100g에는 인이 629mg, 칼륨이 468mg 들어 있습니다. 적은 편은 아니지만 견과류보다는 낫습니다. 참깨의 장점은 소량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에 한 숟가락 뿌려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됩니다. 하루 10g이면 충분합니다. 10g이면 인이 63mg, 칼륨이 47mg밖에 안 됩니다. 참깨는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네 번째 대체 식품은 단호박씨입니다. 단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단호박씨 100g에는 인이 1233mg으로 많지만 칼륨은 809mg으로 아몬드보다 적습니다. 단호박씨의 장점은 항염 효과입니다. 신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인이 많으니까 하루 10g만 드십시오. 10g이면 인이 123mg으로 안전합니다. 단호박씨는 볶아서 드십시오.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으십시오. 소금은 넣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대체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들깨 100g에는 인이 493mg, 칼륨이 500mg 들어 있습니다. 호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들깨의 장점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들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깨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들깨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자, 5가지 대체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아리콩, 해바라기씨, 참깨, 단호박씨, 들깨, 이것들은 견과류보다 인과 칼륨이 적으면서 영양가는 높습니다. 신장 3기 이상 환자분들은 이것들로 대체하십시오. 하지만 대체 식품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양을 꼭 지키십시오. 병아리콩 50g, 해바라기씨 20g, 참깨 10g, 단호박씨 10g, 들깨 15g, 이 범위 안에서 드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은 병아리콩, 화요일은 해바라기씨, 수요일은 참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인과 칼륨도 분산됩니다. 지금까지 대체 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물에 불려서 먹으면 인과 칼륨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불려도 인과 칼륨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몬드를 12시간 물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는 3% 감소, 칼륨은 5%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에 불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삶으면 어떨까요? 삶으면 인과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까요? 이것도 실험했습니다. 아몬드를 30분간 삶았습니다. 결과는 인 15% 감소, 칼륨 23% 감소였습니다. 조금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5, 85%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삶으면 맛도 없고 영양소도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물에 불리거나 삶아도 소용없습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야 합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몬드와 호두를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다른 고단백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계란 2개 먹고 아몬드 한 줌 먹는 경우입니다. 우유 200ml에는 단백질이 7g,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12g, 아몬드 30g에는 단백질이 6g 들어 있습니다. 합치면 25g입니다. 신장 환자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은 15g인데 그 2배를 먹는 겁니다.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는 날에는 다른 단백질을 줄이십시오. 계란을 1개만 먹거나 우유를 반 컵만 마시십시오. 단백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견과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서 먹거나 우유에 호두를 갈아서 마시는 경우입니다. 유제품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200ml에는 인이 180mg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30g을 먹으면 인이 총 323mg입니다. 하루 허용량의 절반을 한 번에 먹는 겁니다. 게다가 유제품의 인은 흡수율이 높습니다. 거의 90%가 흡수됩니다. 견과류의 인도 60% 이상 흡수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인이 과도하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견과류와 유제품은 따로 드십시오. 아침에 우유를 마셨으면 간식으로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저녁에 요거트를 먹었으면 그날은 견과류를 먹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인결합제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인결합제는 식사할 때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인결합제를 안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과류도 음식입니다.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결합제를 먹어야 인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인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도 인결합제를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를 먹기 직전에 약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인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단백 음식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약 없이 먹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해도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견과류를 먹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 1기와 2기 환자분들, 여러분은 하루 30g까지 안전합니다. 아몬드 23알 또는 호두 7, 8개입니다. 아침 식후와 점심 식후에 나눠서 드십시오.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무염 생경 과류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5일만 드십시오. 이틀은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크레아티닌, 인, 칼륨을 확인하십시오. 수치가 올라가면 양을 줄이십시오. 신장 3기 환자분들, 여러분은 하루 15g만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 8, 12알 또는 호두 3, 4개입니다. 이것도 2번으로 나누십시오. 아침과 점심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3, 4일만 드십시오. 나머지 날에는 대체 식품을 드십시오. 병아리콩, 참깨, 들깨 같은 것들요. 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인과 칼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신장 4기와 5기 환자분들, 여러분은 아몬드와 호두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으십시오.
조금도 먹지 마십시오. 대신 저인 저칼륨 간식을 드십시오. 사과 반쪽, 배 반쪽, 포도 10알 정도가 안전합니다. 과일도 양을 지키십시오. 과일에도 칼륨이 들어 있으니까요. 매달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인과 칼륨을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투석을 받고 계시면 투석 사이에 체중이 너무 늘지 않도록 수분도 조절하십시오. 모든 신장 환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식단 일지를 쓰십시오. 매일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래야 인과 칼륨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병원 영양사가 여러분의 신장 단계에 맞는 식단을 짜줄 겁니다. 그 식단을 따르십시오. 셋째, 정기검진을 빼먹지 마십시오. 신장은 증상이 없어도 나빠집니다.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넷째, 약을 꼭 챙겨 드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인결합제, 이 약들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약을 빼먹으면 신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다섯째,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가 좋습니다. 운동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나빠지게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고 충분히 쉬십시오. 일곱째, 금연과 절주를 하십시오. 담배와 술은 신장의 적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하고 술은 신장에 독소를 만듭니다. 완전히 끊으십시오. 여덟째, 수분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신장 1, 2기에는 하루 2리터 정도 마시십시오. 3기부터는 의사 지시에 따르십시오. 4, 5기에는 하루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째, 소금을 줄이십시오.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붓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십시오. 10번째, 단백질을 조절하십시오. 신장 1, 2기에는 체중 1kg당 0.8g, 3기부터는 0.6g으로 제한하십시오. 고기, 생선, 계란, 콩을 적당히 드십시오.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인, 칼륨, 단백질이 많아서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 단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1기는 하루 30g, 3기는 하루 15g, 4, 5기는 완전히 금지입니다. 먹을 때는 2번으로 나눠서 식후에 물과 함께 드십시오. 고단백 음식,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인결합제를 함께 드십시오. 먹을 수 없는 분들은 대체 식품을 드십시오. 병아리콩, 해바라기씨, 참깨, 단호박씨, 들깨가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검사 결과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의사와 영양사 지시를 따르십시오. 신장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10년 뒤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드시는 음식 하나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